자, 드디어 올해 마지막 공모주 DS 단석이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본 종목이니까요.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 정보 중심으로 체크하겠습니다. DS 단석은 내일과 모레 청약합니다.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이고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하나스펙과는 청약 일정은 겹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일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세 종목 모두 22일 금요일에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시간이 정말 많은데 왜 같은 날 상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동시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 동시 상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342대 1이었고요. 1843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 비율은 8.55%였는데요. LS 머티리얼즈보다는 확약 비율과 기관 참여 숫자가 약간 적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는 충분히 양호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8.55%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7.7%였습니다. 수량이 약간 더 많았는데요. 수량 대비 3배 정도 늘어나서 최종 확약은 25% 정도까지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사 KB증권이 힘을 좀 써주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딱 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이 89,000원이었는데요. 12% 초과가 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0만원으로 신청한 비율이 약 29%였고 10만원 초과 신청한 비율은 65%였습니다. 그러므로 10만원 이상으로 신청한 비율이 90% 넘겼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워밍업 영상에서는 DS 단석에 유사 기업들 현재 밸류를 적용하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공모가가 적정한지 이런 밸류를 따져보는 게 의미가 없는 시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DS 단석은 공모가가 1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니까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해보면 47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DS 단석은 공모가 기준 PER이 12.5배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이 정도로 상장한다라고만 파악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S 단석은 올해 7월에 프리 IPO로 마지막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주당 79,000원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때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21,000원 낮게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내년 7월까지 의무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할 텐데요. 총 122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30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두 곳인데 메인은 KB증권입니다. 약 2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일반 고객은 6천 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천 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이 3억 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브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은 약 1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일반 고객은 3천 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최소 수량은 10주로 동일하고요. 10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DS 단석은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42만 주가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는데요. 모집 수량의 34% 정도 됩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들은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라서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물량이 구주 매출로 미리 매각이 되면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재무적 투자자 물량을 구주 매출로 미리 매각하는 게 공모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133만 주가 유통되고요. 전체 주식의 22.7%만 유통됩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19만 주 뿐이기 때문에 상장일의 유통 물량은 대부분 공모주주 물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무 확약이 조금 크게 걸려준다면 유통 물량은 20%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유통 물량은 좋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상장했던 블루엠텍도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장 초반에 매도를 했지만 장중에 크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던데, 그래서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공모가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큰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단석과 스펙 두 종목은 같은 날 상장하게 되었지만 저는 세 종목 모두 수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종목이 같이 상장하니까 아무래도 우열이 정해질 텐데요. 세 종목 중에서는 일반 공모주인 DS 단석 쪽으로 가장 큰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RBK 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80억 원으로 가볍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초가 상승률은 DS 단석, RBK 스펙, 하나 스펙 순서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초 가격이 높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치고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날은 2023년도 마지막으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크게 열리면서 시장 주목도는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청약 결과를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약을 했던 LS 머티리얼즈는 약 68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요즘에 공모주 시세를 보고 있으면 최소한 LS 머티리얼즈만큼은 청약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8만 계좌가 청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고작 22%입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만 균등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번 종목은 균등 배정을 받으면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LS 머티리얼즈와 비슷하게 12조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DS 단석은 환불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때보다 조금 적어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공모주 시세를 고려해보면 환불기간은 4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금이 12조 원 들어온다면 비례 경쟁률은 1600대 1이 됩니다. 1600주 청약을 해야 비례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1600주 증거금은 8천만 원입니다. 한 주 증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성비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성비 청약이 6입부터 비례 배정되지만 이 종목은 7입이나 8입부터 배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가성비 청약을 하시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DS 단석은 마지막 공모주인 만큼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서 마통까지 활용을 할지 아니면 파킹 통장 자금만 활용할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DS 단석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1일차 결과를 보면서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